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임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정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가 오늘 박성진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송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뭐 결정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을 보면 여당인 민주당까지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게 됐지 않습니까? 부적격 의견을 동의한 게 됐습니다. 물론 채택할 때 뭐 다 퇴장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동의로 보는 것이니까 부적격하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박성진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진보 진영에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청와대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갖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두고서 여론의 촉각을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그 대법원장 임명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장 그 표결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야당이 전부 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어떤 지명 철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결 이걸 함께 묶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도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역사관의 문제 그리고 종교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국민들 앞에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보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바로 이제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어제 오전에 그 산자의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은 오후로 시간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게 압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압박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결국 이제 자진 사퇴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격 청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이제 과연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거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6명의 고위공직자가 낙마한 데에서 또 낙마하니까 그러면 이제 청와대 인사 실패의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 라인은 정말 제대로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야권이 통과시켜준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28일 날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야권을 압박해서 28일 날은 어쨌든 간에 통과를 시키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8일에서 22일까지는 유엔 총회 참석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연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이제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준 표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가 24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없애는 게 이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이제 오늘 그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청문 보고서가 오늘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결국 이제 내일 다시 2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 보고 채택을 시도할 텐데 뭐 내일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24일이면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공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야당을 설득을 해서 이 한 안건만 가지고 본회의를 한번 열자.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금 끝나는 상황에서 공석이 되는 것을 좀 막아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헌재 소장도 지금 부결이 되는 바람에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자리까지도 공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좀 설득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 결국은 역시 캐스팅 보트를 지금 국민의당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반대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반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이걸 정하지 않을 것 같고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투표에 맡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패착을 둔 게 뭐냐면은 직권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직권 상정을 한다는 얘기는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시킨다. 예. 이럴 때 하는 건데 직권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김희수 그렇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박성진 후보자는 안 된다. 라는 노 사인을 보냈는데 박성진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임명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박성진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전체 여야 전국 경색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 그리고 예산안 통과 문제도 크게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지금 썩 좋지가 않은데요. 예. 국민의당을 지난번 이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그렇죠. 문제 발언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 자,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사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추미애 대표의 스타일로 봐서는 사과를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가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상황이 나오면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태도를 바꿔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당 대표가 조금 더 몸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계속 부담이 되면요. 만약 이번에 또 부결이 되면 물론 국민의당도 부결시키면 정치적 어떤 또 여론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존재감이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지금 현재 그 자유투표로 또다시 결정을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론으로 내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또다시 부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그걸 그냥 밀어붙인다.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당 대표가 스타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국회는 합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을 어떤 협상 파트너 또는 국정의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제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이 이제 부결이 된 상태고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부적격 딱지를 붙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약간은 좀 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전국 주도권이 걸린 그런 이제 모양새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공백에다가 8개월이나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대법원장까지 또 공백이 되고 낙마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 과제. 예. 개혁 입법 그리고 또 예산안 처리 이런 부분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예.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럼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정부 여당이 강공으로만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의당하고 경색이 됐지만 결국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봉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유감을 표명을 하는 선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야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당정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고 예. 플러스 또 친박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번에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지금 탈당 권유를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 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 그 원내에서 3분의 1을 통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또 보수 야권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이해운 대표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지금 자강파하고 통합파가 굉장히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여기다 또 국민의당은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5~6%밖에 안 되니까 예. 어쨌든 간에 존재감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여야 모두의 전국 주도권 다툼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바른정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8시부터 4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11월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어제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초기에는 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좀 더 많았습니다. 또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예. 나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라는 게 주류였는데 회의 도중에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김무성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지방선거까지 계속 끌고 가는 상황이 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새로운 대표를 뽑는 쪽으로 그래서 11월 30일 이전에 하는 걸로 지금 날짜가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라고 합의가 된 것을 보면 어쨌든 이제 두 자강론을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예. 그다음에 통합론을 주장하는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1차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수면 아래 잠깐 숨겨져 있는 거지 언제든 다시 불거져서 자강론과 통합론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예.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때 박 대통령 팔아가지고 선거하고는 선거 끝나고 그렇게 출당 결의하는 그 사람들 이상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친박 청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국 후당, 선국 후사의 정신으로 큰 그림을 보고 보수 우파가 대결집을 해야 할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의명분에 맞는 수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사람의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죠? 온도차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친박 세력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강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대결집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자유한국당하고 합쳐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를 11월 30일까지는 하자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이게 지금 양 세력이 사실상 절충한 거거든요. 예. 일단 덮어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게 바른정당 내의 대체적인 여론이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김무성 의원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유승민 사당화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양 세력이 봉합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를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 출마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은 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결국 이게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는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 이 문제로 충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파, 자강론, 예. 그리고 또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론파가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각기 제갈 길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검찰이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18일 날 사실은 문성근 씨를 예. 문성근 씨가 피해자지 않습니까?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또 예. 지금 현재까지 국정원 TF는 82명이 피해 대상자라고 했지만 예.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많이 좀 찾아내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이게 사실은 VIP 1일 보고 형태로 해서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선까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원세훈 전 원장과 당시에 기조실장을 했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을 타겟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윗선까지 조사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헌법 유린 사건이고요. 예.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본인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얘기했다고 해서 방송에서 쫓겨나고 또 프로그램이 하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부 사건은 뭐 7년이 넘어서 이제 공소시효 논란도 조금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리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사법 처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데 이제 공소시효 논란이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예. 아니다, 이게 포괄일제다. 결국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양론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또 그리고 어떤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형사처벌 문제는 법적 다툼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예. 지금 당시에 국정원에서 했던 블랙리스트 그리고 댓글 조작 이런 모든 것들이 일일 보고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댓글 조작 사건에 당시 MB 정권의 수석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82명의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을 문성근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다 조사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MB 정권에 당시 수석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예. 조사를 해서 만약에 MB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나 증거가 나타난다면은 예. 그 부분까지 사법 처벌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좀 가벼운 얘기 하나 좀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예,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랬었죠.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랬죠. 앞으로 목요일에 하는 회의는 임종석 실장이 주재하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떤 월요일 의미가 날은 오후 2시에 회의를 했었고요. 예.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했었는데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월요일 목요일 회의를 다 대통령이 주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정권을 인수하면서 챙겨들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기 위해서 두 회의를 다 주재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오전 10시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국정과제나 주제별 관계부처에서 대통령 참석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각각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속. 그 위원회들도 대통령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회의들에 참석하시면서 수석 보좌관에 있는 일정 부분 비서실장이 관할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뭐 평소보다 훨씬 더 좀 자유스럽고 편안한 그런 자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목요일 날 오전 10시 회의는 보고 형식이 아니라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뭐 비서실장이 지시하면 수석들이 받아 적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회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모습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한 지가 벌써 한 넉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걸 좀 한번 찬찬히 돌아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집중적인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대통령은 빠지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를 하자. 이런 맥락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정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